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0.73%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패배한 이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인천 계양을에. 그래서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지금 169석 제1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죠.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재명 인천 계양도 국회의원 후보.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서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6월 1일에 그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들 공석이 됐던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양을에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한교, 김지수, 김병관 등 다른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6명한테는 5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답니다. 선관위에서 주는 선거 보조금 있잖아요. 5천만 원 일단 선거 때 쓰시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한테만 유독 5월 13일 날 5천을 주고 투표 이틀 전 6월 1일이 선거였으니까 5월 30일 날 투표 이틀 전에 5천을 추가 지급했다. 토탈 1억을 줬다 이겁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2배를 더 줬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민 세금, 선거 보조금을 이거 특혜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 송 본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종의 특혜성이고 그때 절대 다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뭐냐면은 그때 다들 출마를 할 때 대선 패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네. 또 특히 계양을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죠.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국민의힘 그 후보 윤형선 후보였던가요? 그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났어요. 윤형선 후보. 예. 네, 격차가 많이 났는데 점점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격차가 거의 그 한 단위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다급했으니까 투표 이틀 전에 다시 5천만 원을 초과를 줬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해명하는 것은 그때 선거가 어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그때 7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2곳에만 이겼어요. 제주도와 인천 계양 얼마나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5곳에서 다 졌으면 5곳이 다 어려웠던 지역이죠. 어려웠던 지역인데 굳이 이렇게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어려웠던 상황에서 줬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지만은 그때는 그 전 후보가 무조건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박감을 당 차원에서 느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불체포 특권 같은 이 방탄을 위해서는 무조건 당의 자산이니까 귀중한 자산이니까 일단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렇게 다른 후보들보다 5천만 원을 더 줘서라도 그 선거 이틀 전에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서 일종의 특혜를 준 그 결과가 된 거죠. 예. 뭐 이게 선거 직전에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우리가 소위 이제 뭐 깜깜이 기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당시 직전에 여론의 흐름은 어떠했는지는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어찌 됐건 계양을 이 지역이 처음에는 그래도 이 대표가 넉넉하게 이기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박빙의 선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또 분석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예, 원래 이제 당에서 선거 자금을 배분을 할 때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접전 지역, 아주 아슬아슬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다음에 당의 중진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더 많이 배분하고,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6번을 출마했는데요. 예. 그중에 본선에 나간 게 5번 본선 등록을 했는데 당으로부터 지원은 2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곳, 이런 곳에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선 안정권에 있는 데는 아주 기본만 지원을 하고 아주 접전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때 당시 매우 후반부에 가면서 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되었지 꼭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신한국당 때였던가요? 김영삼 대통령이 계시고 그다음에 강삼재 당 사무총장이 계실 때 1,500억이 넘는 돈을 여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에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5억, 10억, 15억, 20억 이렇게 다양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많이 주고 적게 준 것은 아닙니다. 당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곳에 더 많이 가고 뭐 이렇게 됐던 것이고 네. 이것은 여러 당의 다 관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지나치게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특혜 아니다? 특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저 1억 받은 거 관련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 상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뭐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닌데 최근에는 우려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퇴하시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나로 인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 혼자라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맹맹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 나간다고 할 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이고요. 또 내부 총질하는 거다, 뭐 배신자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죠. 저의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겁니다. 네, 설훈, 이상민 민주당 의원 다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훈 이상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한 중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중진들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사퇴하시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하는 듯한 최고위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당 안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전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현재로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고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내부에서도 자꾸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또 본인을 둘러싼 여러 수사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좀 위축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위축이요? 오히려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재명 다음을 오히려 더 보여줘야 한다. 우리 장현주 우리 또 민주당의 지금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설훈, 이상민 이 중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 좀 너무 나아간 발언일까요? 아니면 좀 이분들의 발언을 민주당이 좀 가슴 깊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설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결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당의 중진으로서 당의 미래를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얘기이겠지만 사실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의원으로 또 손꼽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뭐 내년 1월에는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뭐 미국에도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표를 향해서 직격을 날리는 것 자체는 좀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자금에 대해서 용인을 했었다라는 작은 증거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인데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이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점 자체로 보았을 때도 오히려 이것이 당에게 더 부적절한 발언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이런 발언보다는 일단 검찰의 수사 과정을 또 지켜보면서 그리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또 민생 행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또 민생 행보에 대해서 좀 같이 발을 맞춰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적절한 행보로 보입니다. 네. 상대당의 상황이니까 제가 좀 말을 아끼고는 싶은데 고민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당대표직 내려놓으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재명 대표에 누가 당을 이끌 수 있겠냐 하는데 지금까지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보여준 어떤 대응 자체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어찌 보면 개인적 비리에 가까운 이런 일로 인해서 당 전체가 내홍에 쌓여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백만을 믿고서 그 뒷생각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이 벌어진다면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상황 대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책임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당내 혼란 상황은 조금씩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주말 사이에요.
이 이슈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